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 중에 프랑스의 공주이자 왕비였던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영화로는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로 소개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수다몽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와 결혼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의 국왕이 된 앙리 4세 이야기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도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 1572년 8월 18일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결혼식이 있은 지 6일 후 프랑스는 피로 물들게 됩니다.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의 학살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 마르그리트 이야기에서도 했었고 앙리 4세 편 보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마르그리트는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고 앙리 역시 여인을 참 좋아하라 하는 그런 인물로 수많은 애인들이 있었죠. 그는 평생 50명이 넘는 정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둥이 습성은 뭐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계속되었고 마르그리트 역시 이에 질세라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이 앙리의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이 넘는 정말 많은 그런 여인들이 있지만 그에게 특히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2명의 여인만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지금 그림으로 띄어져 있는 가브리엘 데스트레라는 여인인데요. 가브리엘은 1571년 이 피가르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쾌부르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앙투안 데스트레가 그 성을 창녀들의 매음굴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왜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집안의 여성들이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아주 자유분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여인 가브리엘의 증조 할머니 마리 고댕은 또 미모가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는데 교황 레오 10세, 또 클레멘스 7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와도 뜨거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어머니 프랑스와주를 비롯한 5명의 이모들이 또 모두 미인이었는데 또 바람기가 다분하고 본능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7가지 원죄 아시죠?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요걸 7제종이라고 하는데 이 자매들의 방종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자매들을 가리켜 7제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의 어머니 프랑스와즈는 1559년 앙투안 데스트레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7명이나 낳았는데 주변에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리고 딸 가브리엘이 10살 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브리엘은 이후에 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일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어머니의 이 미모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날씬하고 또 훤칠한 키에 걸을 때마다 보면 걸음걸이가 아주 우아했고 하얗고 매끈한 피부에 푸른 눈동자 그리고 금발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모를 물려준 어머니처럼 그녀도 또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1590년 여름 그녀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벨가르드 공작 로제드 생라리의 소개로 앙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또 앙리가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당시 프랑스 최고 귀족 가문이었던 이 기즈 가문의 이 귀족 딸이 이런 기록을 남겨놔요. 가브리엘이 그날 걸쳤던 하얀 세틴 드레스는 그녀의 하얗고 아름답게 드러난 봉긋한 가슴에 비하면 오히려 어둡게 보일 정도였다. 가브리엘의 입술은 루비색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푸른 눈은
태양이나 별에게 그 빛을 빌려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기즈 추기경, 벨가르드공, 롱그빌공, 그리고 마침내 앙리드 나바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인을 향유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앙리드 나바르가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앙리 4세인 것인데, 처음 둘이 만났을 때는 이 프랑스의 국왕은 아니지만 나바르 왕국의 국왕이었고, 앞으로 곧 이 프랑스의 국왕이 될 예정이었죠. 앙리는 사실 이 가브리엘에게 또 한눈에 반해 있었던 벨가르드 공작과 그녀가 결혼을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1592년 랑크루 영주였던 리콜라 다메르발이라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너희 둘은 형식적으로 결혼을 한 거고 나중에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얼른 이혼해야 돼 하면서 이 하급 귀족과 결혼을 시켜서 나중에 뭐 이혼을 할 때 문제없이 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정부로 삼게 되죠. 사실 가브리엘이 그 전에 많은 남자들을 만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앙리를 만난 후에는 앙리에게 집중을 했고 앙리 4세의 낮과 밤을 다 만족시키는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화려하게 꽃피는 여인이었는데 또 낮에는 내조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당시는 제가 이게 앙리 4세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이 가톨릭과 신교도, 그러니까 위그노와 격렬하게 갈등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앙리 4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된 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이 반란군과의 전쟁을 치렀어야 했는데, 가브리엘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앙리와 함께 차가운 천막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깨끗한 옷을 마련해서 앙리가 전투를 마치고 오면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하고 옷을 내어주고 또 성찬을 마련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힘든 전투를 마치고 오면 천막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94년 사실 앙리는 신교도였었죠. 그래서 이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성동맹과 그간 대립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으로 바꾸고 프랑스의 국왕이 되면서 이 부르봉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때도 종교를 바꾸도록 조언을 한 것이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앙리를 돕기 위해서 다른 귀족 여인들과 친분을 쌓고 또 그 여인들이 남편을 설득해서 앙리 4세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등 앙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앙리 4세가 이제 즉위를 한 후에 당연히 이제 스페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종교전쟁이 끝났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했지만 떠나지 않고 프랑스에 주둔을 하고 있다가 파리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 공격을 가해서 프랑스 동북부 주에 있는 아미행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진격을 해서 이제 다시 탈환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시 내전을 많이 겪으면서 군자금도 부족하고 뭐 군인들도 좀 모집하려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이 자신의 금고에 있던 금덩이를 모조리 꺼내서, 자, 이 금으로 빨리 군대를 소집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세요 하면서 앙리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리고 앙리가 군대를 소집하는 동안에 마차를 타고 귀족 가문을 돌면서 전쟁이 났습니다, 기부금이 필요해요 하면서 직접 기부금을 모금하러 다녀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지 이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모두 다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자금을 마련해서 앙리에게 또 전달을 하고 난 앙리를 돌봐야 해 하면서 무도회에 입었던 드레스와 슬리퍼 차림 그대로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아, 대단한 여인이다, 그죠? 앙리는 이때의 일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내 정부의 천막에 총구멍이 3개나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발 파리로 돌아가라고 간청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웃으면서 나와 함께 있어야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잘못될까봐 매일 밤 몸부림쳤다.
라면서 이 가브리엘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담은 글을 남긴 겁니다. 앙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완벽하게 내조를 해주는 가브리엘에게 더욱더 큰 애정을 가졌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리라 하면서 엄청난 선물 공세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1596년 몬세유 후작부인, 그리고 1597년 보포르와 베르네유 공작부인의 칭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성이 딸린 많은 영토를 하사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가브리엘이 사망할 때 무려 12개나 되는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그리트 공주와 앙리 4세가 결혼을 한 사이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마르그리트는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의 왕비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실질적인 왕비로 활동을 하고 군림했던 것은 가브리엘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첫 아들 세자르가 태어나는데, 앙리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를 자신의 적자로 인정을 했고, 나중에 이제 공작 칭호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트린이라는 딸을 낳고 또 알렉산드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2남 1녀를 두게 되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국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샤르트르 성당에서 거행되는 왕실의 성사, 여기는 사실 왕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왕의 공식적인 여행에도 항상 동행을 했는데, 앙리 4세의 가장 큰 업적하면 낭트 칙령을 발표한 것이잖아요. 이 1598년에 발표한 이 낭트 칙령은 신교도들의 그 종교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는 칙령을 공포한 것인데, 이때도 낭트까지 따라가서 시장과 사령관의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왕비의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에게 아부를 하는 이들이 당연히 많아졌고, 다른 나라의 국왕과 이 프랑스의 귀족들도 그녀가 실세야 하면서 가브리엘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게 되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아시죠? 그녀도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가 박힌 금 브로치를 그녀에게 선물로 보냈고, 그리고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도 24개의 무늬가 새겨진 은술잔 세트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녀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죠. 앙리 4세는 사실 마르그리트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이 여자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의 실질적 왕비인 가브리엘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 니콜라 다메르발과의 결혼을 이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시켜요. 그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결혼을 무효화시킬 때는 주로 남편이 불능이었다, 그래서 첫날 밤조차 보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럼 이 결혼은 무효,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마르그리트에게도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마르그리트는 그래도 내가 프랑스의 왕비인데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순 없지 하면서 이혼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앙리는 가브리엘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가브리엘이 셋째 아들을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내가 꼭 이혼을 해서 당신과 결혼을 해서 당신을 왕비로 만들어 주겠어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드디어 내가 왕비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설레임을 가지게 되죠. 자, 여기서 그림 한 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가브리엘 데스테레와 그녀의 여동생인 빌라르 공작 부인의 초상입니다. 1594년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작품. 그래서 작자 미상 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금발머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가브리엘 데스테레고요. 그 옆에 있는 여성분이 바로 동생 빌라르 공작 부인인데, 데스테레가 손으로 반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자, 이 반지는 앙리 4세가 대관식
때 썼던 대관식 반지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런 반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녀가 곧 왕비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묘하게도 동생 빌라르 공작 부인이 언니 가브리엘의 가슴을 꼭 쥐고 있어요. 이 행동은 가브리엘이 임신 중임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여성분 한 분이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 바로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베넷 옷을 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가브리엘이 지금 임신 중이고 곧 왕비가 될 예정인 그런 그림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런 비슷한 느낌의 이 가브리엘 그림들이 몇 작품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한 작품을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살색이 많은 관계로 얼른 그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브리엘은 곧 넷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넷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거야 하면서 기대감을 안고 행복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599년 1월 9일 밤 갑작스레 가브리엘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이던 아이도 이때 유산이 됩니다. 세간에는 사실 그녀가 독살을 당했다라는 독살설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이 지금 너무나 행복을 누리고 있어서 악마가 가브리엘을 시기해서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마 급성 뇌졸중이거나 임신 중독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된 앙리 4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앙리는 이 가브리엘을 일단 왕비의 예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심경을 담은 편지를 썼는데요. 나의 회한과 탄식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리라. 내 마음의 뿌리는 이미 죽었고 다시는 싹을 틔우지 않으리라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앙리 4세는 검은색 옷을 입고 이 가브리엘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데, 왕의 정부가 사망을 했는데 왕이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이 프랑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당시에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앙리 4세의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던 가브리엘은 왕비가 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망하게 됩니다.